스토리텔링 성경 사도행전 제25장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다. 소제목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새로의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 그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내에 팽배해 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자 유대인 지도자들과 논의하고 그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의 관심은 정작 다른 데 있었습니다. 각하, 헤롯궁에 감금된 바울이란 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자는 나사렛 이단에 도를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그 자를 우리에게 당장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 자에 대해서 신문할 게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자 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총독에게로 우르르 몰려와서 바울을 여러가지 악한 말로 고발하면서 그를 당장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구한 것은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도중에 잠복해 있다가 바울을 일순간에 덮쳐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란 사람은 지금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어. 당신들의 요구대로 그 사람을 무작정 넘겨줄 수는 없어. 나는 조만간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을 고발하도록 하시오. 총독 베스도는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예루살렘에서 지낸 뒤에 다시 총독 본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베스도와 함께 유대인 몇 사람이 바울을 고발하려고 함께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대략 110km, 사나흘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마침내 가이사랴에 도착한 베스도는 다음날 즉시 바울을 불러내어 그에 대한 재판을 개시했습니다. 자, 원고 측은 피고인 바울에 대해서 고발하도록 하시오. 바울이 법정에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크게 화를 내며 바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들어 그를 고발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자,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도모하는 자라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잔뜩 흥분하여 목소리만 클 뿐 그들은 어느 죄목 하나에 대해서도 그럴듯한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바울에게 항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항변합니다. 저는 지금껏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습니다. 또한 황제를 거슬려 반역한 일도 결단코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당당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총독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넌지시 묻습니다. 그대는 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을 생각은 없소? 유대인들이 줄기차게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려 보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총독의 말을 듣고 바울이 단호한 태도로 대답합니다. 각하, 저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으니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총독 각하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나는 죽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저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저를 이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대의 의향을 한번 물어본 것이니 괴념치 마시오. 베스도가 멋쩍은 표정으로 발뺌을 하자 바울이 다시금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아니, 황제께 상소를? 그게 진심이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자 총독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협의한 후에 대답합니다. 좋소. 그대가 황제께 상소했으니 그대를 황제께 보내도록 하겠소. 이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을 10분 활용한 것입니다. 아무나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 시민권자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여행의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상소의 건은 목숨이 달린 중대 사건이어야 했습니다. 당시 바울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사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상소는 지방 총독의 1차적인 재판을 치른 다음이야 가능했고 또한 지방 총독의 인허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상소를 인허하였으므로 이제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굳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이유는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바울의 오랜 열망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비록 자유인의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고발당한 피의자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어쨌든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그토록 소원했던 로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소 제목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세우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그리빠 왕이 자신의 누이 버니게와 함께 유대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려고 가이사랴에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여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며 메시아의 탄생을 저지하려고 유아 학살 사건을 주도한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친로마적인 인물로 로마 황제 네로의 신임을 받아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및 인근의 많은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로 헤롯 아그리빠 2세의 한 살 아래 누이였습니다. 그녀는 숙부인 헤롯 칼키스와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자 오빠인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길리기아 왕인 폴레몬과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얼마 못 가 이혼하고 다시 오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그녀와 그녀의 오빠 사이에 근친상간의 불륜이 저질러졌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녀가 자기 오빠와 함께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내려온 당시는 아마도 첫 번째 결혼에서 남편이 죽은 후 오빠 집에 머물던 시기인 듯합니다. 후일에 그녀는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및 티투스의 첩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버니게의 편력 때문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녀를 가리켜 요염할 뿐만 아니라 추문으로 가득한 여자라고 평했습니다. 어느 날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털어놓으며 의견을 묻습니다. 유대 땅의 통치자이며 대제사장 임명권까지 가진 아그리빠가 바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고 말을 꺼낸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내게 넘겨주고 간 죄수가 있어. 얼마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사람을 고발하면서 그를 처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더이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찌하셨어? 아그리빠 왕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베스도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로마의 법이 아니라고 대답해 주었어. 그러자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이 바울을 고발하려고 이곳 가이사랴까지 나를 따라왔고, 그래서 나는 그 다음 날로 재판을 열고 바울을 법정으로 불러냈어.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은 내 예상과는 많이 달랐는데 내가 짐작했던 죄는 그들이 하나도 들춰내지 못했소이다. 유대인들의 고발을 듣고 바울을 신문한 결과 베스도는 자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반란죄나 소요죄 같은 것들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그 자를 고발한 것이요? 그러게 말입니다. 내가 쭉 들어보니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은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와 예수라는 죽은 사람에 대한 일이었어. 예수요? 그렇소.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바울이란 사람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하였어. 나는 그런 유대의 종교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몹시 난처하였고, 그래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었어. 유대 종교나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베스도로서는 바울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답하였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어. 그러면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란 말입니까? 그렇소.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어. 그래서 나는 황제에게 바울을 보낼 준비가 될 때까지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어 달라고 일단 명령은 했어. 그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헤롯궁의 감옥에 갇혀 있겠구려.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소. 그래도 되겠소? 당시 팔레스타인의 갈릴리와 베레아,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아그리빠 왕은 예수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도를 전한다는 무리의 우두머리격인 바울에 대해서 호기심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에 관한 여러 놀라운 소문을 전해 듣고 예수를 만나보기 원했던 헤롯 안티파스를 연상시킵니다. 이들은 진리를 추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호기심을 만족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라는 가장 위대한 진리의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서도 진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당장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이튿날 아그리빠 왕과 그의 노예인 버니게가 화려한 의상을 갖춘 채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에 베스도 총독의 명령으로 바울이 감옥에서 끌려나와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이 지역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고발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사해보니 그 사람에게서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 루시아와 전임 총독 벨릭스에 이어 신임 총독 베스도까지 모두가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죄 없는 바울을 방면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베스도는 계속 말을 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에게 어떤 내용을 써보내야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때는 주후 59년경으로 당시에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인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된 로마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16세의 황제가 되어 초기에는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으나 차츰 측근의 유능한 인재를 살해하고 기독교들을 학살하는 등 공포 정치를 자행하다가 로마시의 화재, 군부의 반란 등으로 폐위되어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신문하시게 되면 내가 황제 앞에 써올릴 확실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면서 죄목조차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는 것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요청대로 그를 황제에게 보내어 황제의 판결에 맡기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민은 황제에게 보고해야 하는 바울의 죄목이었습니다. 유대율법이나 풍속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황제에게까지 죄수를 올려보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도 바울에게서 뚜렷한 죄목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만일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베스도 총독의 판결하에 무죄 석방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점을 모를 리 없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재판을 유리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들어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